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신흥 강자 불러. 오픈씨, 나 떨고 있니? 자, 요 멘트 알면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오픈씨가 아마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씨라고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불가 토큰, NFT 마켓플레이스 절대적 강자였습니다. 다들 오픈씨에서 거래한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절대 강자였던 시장에 신흥 강자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건요, 이 이른바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은 한 번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되면 이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보면은 아무리 네이버가 라인을 내놔도 아무도 라인 안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쓰는데 그게 바로 플랫폼의 위력인데, 아니 이 강력했던 플랫폼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가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위협하는 대상은 누구냐?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신생 NFT 마켓플레이스 블러인데요. 이 블러가 오픈씨를 어떻게 추월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함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블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정리와 김동완 대표님, 네. 블러 이거 어떤 곳인가요? 블러는 이제 고란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NFT 플랫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NFT 애그리게이터라고 해서 네네네. NFT가 이제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네. 거래소마다 NFT 시리즈의 가격이 각각 천차만별인데 아, 내 NFT를 거래하고 싶을 때 가장 최적의 거래가 어디서 가능한지 찾아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애그리게이터. 그럼 라는 이른바 서비스입니다. 그 최저가 비교 다 나와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예요. 네. NFT계 다 나와 같은 느낌인데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싼 가격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NFT는 NFT를 만든 사람한테 네. 이게 특히 이제 업계 1위였던 오픈씨 같은 경우는 로열티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NFT가 나오자 이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네. 이제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드 머니를 계속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품에서.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로열티가 없습니다. 안 줘요? 네. 오픈씨 같은 경우는 이제 2.5%의 로열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뭘 판다, 그럼 이제 250만 원이 갑니다. 창작자한테. 창작자한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손바뀜이 일어날 때마다 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NFT가 많이 나왔었는데 블러는 이것도 근데 사실 NFT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우린 받지 않겠다. 그래서 로열티 0% 정책을 폈고 잘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네네네. 저기 가서 하자라고 됐고 결정적으로는 어떤 게 이제 제일 컸냐면 네네. 요 거래소에서 독점적으로 NFT를 리스팅,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로 올리는 것이죠. 네네. 올리고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 상한 이 미스테리 박스라는 박스를 줍니다.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몰라요. 근데 이제 열대의 확률에 따라서 이제 좀 희귀한 NFT, 덜 희귀한 NFT, 흔한 NFT, 뭐 때로는 코인, 아니 때로는 이제 토큰, 거버넌스 토큰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거래가 블러에서 일어났고 거래량 기준으로 1위를 이제 갈아치우는 계기가 됐죠. 그럼 오픈씨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블러가 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블러는 동네 슈퍼인데 네네. 여기서 우유 하나 살 때마다 뽑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네네. 그래서 확률은 낮지만 어쨌든 좋은 거 뽑을 수 있는 거죠. 우유 하나 더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거 같은 값이면 저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1위 사실 이제 오픈씨가 1위를 내줄 거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 맞습니다. 못했던 네네. 일이었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바뀌었죠. 잠시 1위가. 아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른바 거버넌스 토큰이 블러라는 토큰을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일부러 거래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블러라는 토큰이 최근에 7일간 40%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 블러라는 토큰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업비트랑 빗썸에 동시 상장이 됐고 40% 올랐죠. 요즘같이 상장하기 어려운 시기. 그러네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에어드랍도 했고 네네. 어떤 여러 가지 뭐 수수료 무료 정책도 했고 네네. 잘했지만 이 자체가 토크노믹스가 없어요. 이 블러라는 토큰으로 뭘 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룩스레어랑 네. 혹은 X2, Y2 같은 경우도 에어드랍을 하긴 해서 점유율을 갖고 가긴 했는데 거기도 일종의 마켓플레이스나 그쵸. 거래소인 거죠. 그런데 유틸리티가 없기 때문에 네, 사용성이. 실제로 잘 안 됐죠. 네.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사용성이 없어요.
근데 올랐잖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네. 거버넌스 토큰인데 네. 거버넌스가 아직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감에 사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걸 기대감이 살기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에어드랍 받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용도로 나오는 팔아야지. 거는 다 팔리거든요. 어. 그래서 토큰 가격이 그냥 떨어지죠. 내리꽂는 네. 현상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이게 상장한 다음에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토큰이 그 미스터리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아. 근데 이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2차로 에어드랍을 또 할 거야. 근데 한 3억 달러 규모로 할 거야. 우와.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미스터리 박스를 열면 안 돼요. 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 행동 지령이 붙어요. 네네네. 미스터리 박스를 받은 후에 뭐 NFT도 하나 올려야 되고 그리고 NFT 거래 열심히 해야 되고 쉽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이제 에어드랍을 어떤 걸 얼만큼 주느냐를 산정하는 공식에 이제 충성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네. 충성도라는 개념이 이제 뭐 골 때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음. 다른데 이제 내가 만약에 NFT 파는 사람이면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개의 거래소에 동시로 올려놓을 거잖아요. 매물로. 그렇죠. 부동산도 이제 아파트 우리 내놓을 보통 때 여러 그러잖아요. 군데 예, 내놔야지. 근데 이 충성도가 높기 위해서는 다른데 올린 거를 다 지워야 됩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만 올려야 돼요. 블러에만. 그러니까 거래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오픈시가 지금 현재 압도적인 1등에서 잠깐이긴 하지만 1등도 빼앗겼어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일주일간의 거래량을 보면 블러가 압도적입니다. 오픈시가 지금까지는 뭔가 이 로열티, 창작자 로열티를 통해 가지고 창작 활동을 약간 보장해 준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시가 뭔가 정책을 이제 바꾸는 건가요? 이제 블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2.5%였던 수수, 그러니까 로열티를 0%로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고, 와, 그럼 오픈시도 따라가는 거네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전 일단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다 아직은. 네네. 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오픈시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또 블러를 따라하는 것밖에 없나요? 뭐 그렇죠. 토큰이 네네. 없으니까요. 오픈시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토큰을 찍지 않을까. 오픈시도. 그러면 토큰이 아마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토큰을 또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또 많은 거래량이 몰릴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뭔가 그 빼앗겼던 1등의 압도적인 1등의 주의를 이제 다시 갖고 올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이 토큰이 진짜 나올까요? 지금까지 토큰을 내지 않았다는 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은 토큰 발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블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드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뭐 토큰 발행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해도 되죠. 어떤 뭐 간섭 받을 것도 없고. 시드 단계라는 얘기는 그 투자에. 스타트업 초기 단계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시드 투자 단계인데 지금 오픈시 같은 경우는 아마 시리즈 C 정도까지 하고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토큰을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를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의 어떤 설득도 있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픈시와 블러완의 이런 경쟁 구도를 보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NFT 시장이 나오면서 창작자들한테는 새로운 이게 숨통, 활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로열티 제로로 시장 분위기가 흐르게 되면 결국 창작자들한테 돌아가는 목 자체가 줄면서 어떤 이런 창작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위협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우리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NFT 마켓플레이스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아트워크에 대한 거래가 그렇게 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지만 그 해외 시장에서는 뭐 아트워크 전문 거래 NFT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있어요 이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로열티 정책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거꾸로 보면 이거를 바로 제로 로열티로 하면서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오픈시 자체가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했다는 게 잡탕스러운 어떤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NFT가 예전처럼 막 PFP NFT, 프로필 NFT가 네네. 엄청 핫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시기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NFT 중에서도 어떤 섹터를 우리가 다룰 건지 오픈시가 좀 전략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찍는 것이고, 네네네. 아닌데 괜히 토큰 찍으면 아까 이제 이사님 말처럼 맞아요. 상장해야 되는데 토큰 있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부자 걱정을 제가 할 건 아니지만 네, 오픈시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그 시장이 만약에 고인물만 있고 강자가 절대 강자이면 시장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강자한테도 약간의 뭔가 경계감을 심어주고 긴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창작자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NFT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